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제 하반기 IPO 기업 공개라고 하죠. 이제 유가 증권 시장으로 기업이 이제 아마 들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대박이라고 불리는 빅히트. 이 일반인 청약이 이틀간 시작이 되는데 평론가님 보니까 이 증거금 역대 최대가 막 기록을 경신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증거금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공모주를 청약할 때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증거금입니다. 네. 예를 들면 경쟁이 매우 과열될 것으로 보이는 이 주가, 이 주식 상품에 대해서는요,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라 증거금을 일정 수준 보유했을 때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그에 준하는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인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지만 BTS가 최근에 또 빌보드 1위 다시 탈환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만큼 많은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한 주를 사기 위한 증거금, 내가 최소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증명해야 되는 보증금이 일종의 1억이 될 수도 있다. 네. 내가 1억 원의 금액을 예치해야만 빅히트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만 빅히트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생겼다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네, 뭐 BTS 또 빅히트 이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또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이 하지만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자회사 지배 구조를 두고도 논란이 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답변 불가라는 입장이던데요. 네. 혹시 준비하고 계세요? 아, 저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네. 5일과 6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예. 워낙에 관심이 뜨겁고요. 예. 외신에서는 이 BTS의 팬클럽, 아미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정도 증거금을 내면 한 주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처럼 첫날 이제 시작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해서 상한가, 이런 거 따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13만 5천 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는데 이거 시작가의 2배로 뛰어서 첫날 상한가를 가게 되면 한 3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수익이 1억 원을 놓고 20만 원 넘게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의 경험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을 거라고 지금 추산은 됩니다. 증시 유동성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의 주가는 과연 이걸 적정 시세를 반영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빅히트의 경우에는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대주주 자격 요건에 의해서 거대 기업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이 아직은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히트가 들고 있는 이 BNX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BTS의 굿즈를 파는 회사예요. 네. 이게 굉장히 잘 팔립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거는 나중에 굿즈가 나올 때 구독 경제식으로 나올 때마다 돈을 내고 일정 부분을 내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데 여기 지분 구조를 봤더니 빅히트사가 BNX의 지분 70.9%를 보유하고 있고 네. 아직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누구냐 대주주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대주주라면 자산 편취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자산 기준 뭐 10조 내지는 5조가 넘는다면 요건이 있습니다. 30%를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 20.9%에 대해서 대표의 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IPO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카카오 게임즈 얘기도 해주셨고요. 이 IPO 굉장히 그 동학 게임들 많이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우리 그러면은 과연 SK바이오팜과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이제 최근에 했던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사실은 24,000원이었어요. 근데 첫날 따상 가면서 굉장히 주가가 한때는 9만 원 가까이 치솟습니다. 네. 그러다 지금 5만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한순간에 떨어진다는 맞습니다.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실적 가치를 미리 선 반영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히트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여기에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하겠다 그러면 4개 증권사밖에 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당장 NH증권, 한투증권,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이
배분된 예. 물량만 이제 청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지금 전체 유통 가능한 주식수를 봤더니 전체 주식수의 한 30%여서 유통 주식수는 그다지 많지가 않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네. 뭐냐? 상장 직후에 바로 팔 수 있는 물량. 이른바 이제 보유예수가 이제 잡혀 있는 물량의 비율을 봤더니 이전에 있었던 SK 바이오팜과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보다도 조금 더 많은 물량이 있다더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빅히트 하면 생각나는 연예인이 BTS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BTS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아, 네. 만에 하나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군대를 가면 어떡하죠? 만에 하나 소속사를 바뀌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공모에 대해서 첫날 반영되는 주가는 높을 수 있겠지만 그 공모가 외의 주가 흐름은 나중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빚내서 마이너스 통장 내서 투자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네, 보면은 요즘에는 또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서학개미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 니콜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투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니콜라가 어떤 뭐 수소차 관련 사기 의혹도 나오고 CEO도 사퇴하고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주가가 또 굉장히 올랐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니콜라 주식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폭락의 원인이 사실 힌덴부르크 리서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니콜라의 수소 트럭은 사기다라고 발표했고요. 니콜라가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게 수소 트럭이 주행하는 영상이었어요. 예. 근데 그 주행 영상이 실제 기술적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라 완만한 언덕에서 트럭을 밀어서 가짜로 영상을 조작했다. 이런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네.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전날 14% 정도 올랐고 또 1일 현지 시각으로는 17%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급등의 원인은 무엇이냐? 니콜라의 이 마크 러셀 최고 경영자가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부터 시제품을 생산하고 내년도에는 양산 체제로 가겠다. 그리고 수소 충전 시스템도 우리가 확충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완전한 사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면 뭔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분명히 이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발표되기 전인 전달과 비교해보면 이틀 연속 급등하긴 했어도 여전히 전달 대비해서는 40% 정도 주가가 떨어져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자이자 기술 협약의 대상이 바로 GM,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GM과의 어떤 기술 협약 부분이나 투자 유지 부분이 계속 이어지느냐가 앞으로 니콜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주식 시장을 뭐 요동치게 만드는 그 좀 분야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즘 뭐 말하는 게 주린이라고 합니다. 주식 플러스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강화했다 이래가지고 주린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얼마를 벌었다. 이른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대주주 요건이 있는데 한 종목당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이 개정된 거거든요. 이 한 종목당 당초 한 25억 원에서 순차적으로 낮아져서 지금은 한 종목당 10억 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차익이 또 이상일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적용받는 한 종목, 삼성전자를 내 주식만 따지느냐가 아니에요. 예. 우리 가족 전체, 직계해가지고 쫙 할머니, 할아버지,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식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군요. 다 포함돼서 3억. 맞습니다. 네. 아마 추석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세요?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하니 먼저 파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지금 그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었는데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해야 될 악법이다라는 거예요.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3억 이상으로 낮아지다 보니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일부 역시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청원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 지금 또 이걸 개정하려고 지금 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 이전에 이 문제는
다소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좀 반대 의견도 나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개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참 걱정이 되는 지점이 어떤 이런 요건이 완화되는 걸 피해서 연말의 증시에 굉장히 충격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굉장히 걱정하던데요. 맞습니다. 연말 장세의 가장 큰 변수가 유동성으로 계속해서 증시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 이 대주주 물량이에요. 이 사람들 큰 손이거든요. 네. 3억 원 이상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건 큰 손들인데 이런 큰 손들이 야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30% 가까이 세금을 내느니 세금이 없는 지금 매도하자. 이런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여당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해서 네. 가능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지금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기로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미리 긁어부스를 만들 분위기가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일단 대주주 요건 확대는 없다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경우에는 이걸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